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방과의 유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교육과에서 경제지리학, 지역개발론, 농촌지리, 사회지리 등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열이라고 합니다. 지리교육과에서 그 지리교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그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불균등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계획인데, 첫 번째는 이 불균등 발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리학자들은 이 불균등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균등 발전이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이 세 가지 주제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불균등 발전은 그 발전의 수준, 정도, 조건, 전망 등의 지리적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회적 불평등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계급이나 계층, 아니면은 그 인종이나 민족, 뭐 젠더나 섹슈얼리티 이런 것들 간의 차이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회적인 차이와 불평등이 어떻게 지역이나 장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관련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발전이라고 할 때는, 또는 뭐 발전 개발이라는 말도 쓰이는데, 발전 개발이라고 할 때는 과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뭐 소득이나 그 GDP 같은 그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인간 개발 지수, 뭐 젠더 개발 지수, 뭐 빈곤 지수 이런 대안적 지표를 발전과 개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균등 발전은 이렇게 국가 수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 같은 자본주의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시장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그 자유시장 경제라고 불리는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그리고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소득의 재분배, 소득이나 성장의 잠재력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불균등 발전의 정석적인 측면은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중국을 사례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동 같은 경우는 해외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지역이고, 그리고 노동력은 주로 농촌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그리고 충칭과 같은 지역은 지방정부의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둥이나 충칭과 달리 그 상하이 외곽 지역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그 기업의 형태, 촌락을 기반으로 한 기업을 그 향진기업이라고 하는데, 향진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사회적 관계, 우리가 그런 관계를 관시라고 하는데, 관시의 관계에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갖다 놓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불균등 발전은 단순히 정량적인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균등 발전은 그 여러 가지 지리적 스케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글로벌한 수준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 자본주의의 중심부와, 그러니까 뭐 서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지역과 사하라이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주변부 지역의 차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런 지역들 간의 격차는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성장하는 지역, 낙후된 지역, 그리고 그 도시와 농촌,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도시 내에서도 그 쇠퇴하고 있는 중심부랑 점점점 커져가는 교외 지역, 불균등 발전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 그 중국을 타겟으로 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균등 발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주요한 콩 수출 국가 중에 하나였고, 그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콩을 수입했었는데, 최근에 관세 정책 때, 그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 그 미국의 콩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미국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콩을 수출해서 얻었던 소득에 제약이 발생해서 최근에는 콩을 많이 심는 콩벨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불균등 발전은 그 도시나 지역 수준에서도 나타나죠. 쇠락하는 거리에서 또 많이 나타나는데, 그 한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우리 이쪽 서울에서 가장
그 불균등 발전이 눈에 들어오는 적은 아마 대학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고대 앞에 있는 뭐 안암로에 있는 거리도 그랬고 저쪽 신촌이나 이대 쪽에도 그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공실도 많이 늘어나고 유동인 인구도 많이 들어서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 또한 그 불균등 발전의 효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중요한 대학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지를 높여가고 있지만 그 주변 지역은 쇠락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 주변 지역이 쇠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그 지방 학생들이 덜 오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하숙하고 그쪽에서 지내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대학가 주변이 활성화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점점점 그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학가가 쇠락하고 심지어는 몰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제적인 스케일이든 국가적인 스케일이든 그리고 뭐 도시나 지역 내의 스케일이든 아니면 거리의 스케일이든 이런 지리적 발전의 차이, 그러니까 불균등 발전은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더 커져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옮겨가서 우리 지리학자들은 이 불균등 발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는 이 불균등 발전은 자연적으로 해소되고 치유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노동은 고임금 지역을 찾아서 옮겨가고 자본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저임금 지역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의 차이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본의 이동성은 상당히 점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의 이동성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노동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는 문제가 불균등 발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균등 발전은 불가피한 문제다. 이론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환경의 차이, 지역이나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차이를 갖다 놓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원하고 환경은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균등 발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모의 경제와 운송비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거에 교통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운송비가 너무 높아서 생산 활동이 대체로 그 시장 근처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생산활동, 경제활동은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운송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상품과 제품을 옮기는 데 비용이 많이 낮아져서 특정한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생산을 하면 하게 될수록 평균적인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즉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한번 성장한 지역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집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집적이 발생해서 불균등 발전이 나타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는 자본의 이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불균등 발전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의 속성은 이윤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투자했다가 그쪽에 이익을 벌고 여기서 더 이상 이익을 벌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그 불균등 발전을 만들어 낸다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환경을 강조하든 운송비나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든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메뚜기 때와 같이 움직이는 자본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든 불균등 발전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지리학자들은 이런 불균등 발전을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기관에서 그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을 어떻게 개발해서 수도권만큼의 수준의 그 발전을 이룩할 것인지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인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는 지역개발기구라는 것을 만들지요.
그 지역개발기구를 만들어서 뭐 해외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송도나 그리고 저 진해, 부산이나 광양만에 설치되어 있는 자유경제구역,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초국적 수준에서도 노력이 있는데, 국가의 원조단체들, 미국 같은 경우는 USAID,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코이카, 이런 데서 저개발 국가의 개발 원조를 실시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불균등 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균등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가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소득이 적으면은 다른 데서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게 되죠. 기업들이 많이 생산한다고 하여도,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력이 나타나서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 과잉 축적이라고 하는데, 그 과잉 축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기로 가게 되고 오히려 자본주의의 근간마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도록 원한다면 이 불균등 발전의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불균등 발전을 해소하려는 노력, 하나의 그 제도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인구나 그 공장을 외곽 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마련했었죠. 그래서 뭐 일산이나 분당에 신도시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촉진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어서 본격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세종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었고, 그래서 국가 정부 기관들이 거의 다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앞으로는 뭐 국회나 청와대도 세종으로 내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해수부나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그 효과는 이제야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균형 정책의 효과로는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성장한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은 금융과 관련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도시였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의 정부 정책, 금융과 관련된 공기업의 부산 이전, 그리고 또 주요 은행들의 본사의 부산 이전, 그리고 금융 클러스터 건설,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한국 제2의 금융도시의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센터의 그 순위를 매겨보면 한 20등에서 40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뭐 앞으로 더 나가야 할 길은 많고, 이 효과는 상당히 느리지만 균형 발전의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이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그 공감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방과의 유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식의 차이, 공감대의 차이를 좀 극복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살아도 동일한 혜택과 성장의 혜택과 발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균형 발전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